안녕하십니까. CJK 이창수입니다. 오늘도 마이크로 필터와 UEF 시스템 중 인아웃 모듈의 운전 공정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아웃 필트레이션 모드는 중공사막 필터에서 인사이드 쪽으로, 그림같이 인사이드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여과가 되고 퍼메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이제 그 필트레이션 모드를 보통 인아웃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농도액의 그 농축이나 정제 쪽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크로스로우로다가 이제 빠른 유속을 주어서 파울링을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플럭스는 60에서 한 80 정도를 보통 많이 하고요. 회수를 제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낮게 해서 한 50에서 60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타임은 20에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케미컬 이너스트 백워싱 같은 경우에는 시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백워싱 할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폐수 제용하는 경우도 매번 백워싱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좋고요. 서페이스 보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번에서 한 4번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설계 시에서 그 설계할 때 유수의 약 한 10% 정도는 크로스로우 시스트 라인을 이제 그 버텀에 반영을 해가지고, 버텀이나 탑에 반영을 해서 휘드펌프 석션 라인에 연결해서 필요시 적용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크로스로우 같은 경우는 데드엔드와 크로스로우가 있는데, 크로스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서 아무래도 입자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거는 이 크로스로우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파울링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보통 이렇게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업체에서 추천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고, 모델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필터 모드 쪽에서 그 4가지 모드를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필트레이션, 여과 모드, 그 다음에 백워싱. 백워싱에는 포워드 프로싱, 백워시 버텀, 백워시 탑, 그러니까 버텀, 그 다음에 탑 백워싱, 버텀 백워싱, 그 다음에 버텀과 이제 탑에는 보스 백워싱,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백워싱 경우가 있고요. 케미컬 이너스트 백워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소킹이라든가 버텀과 탑에 이제 그 백워싱 하면서 린스하는 이제 이런 공정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클리닝, 그 인터스테트, 이렇게 보통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여과 공정에서 그 내압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인아웃실이 이제 보통 내압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도 보이듯이 이렇게 중공사막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서 크로스 되거나 아니면 데드엔드를 해서 처리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필트레이션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세 공정 쪽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내압식 역세 공정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바깥쪽에서 그 처리수로다가 밀어서 안쪽 부분들에 여과돼서 오염된 축적된 그 소리들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이런 것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시면 그리고 이 지금 인아웃 방식의 그 모드가 조금 이제 그 아웃인보다가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포워드 프로싱이 한 10초에서 20초, 백워싱이 버텀 백워싱, 탑 백워싱, 보스 백워싱 해가지고 보통 15에서 30초 정도씩 각각 해주고, 서비스를 이제 버텀 쪽으로 하는 경우 하고, 이제 완 사이클 공정을 이렇게 했으면은 다음 사이클 공정에서는 이제 포워드 프로싱, 백워싱이 이제 버텀, 탑, 보스 백워싱을 하고, 서비스를 탑 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파울링을 좀 줄여주고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모드로 많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CB 모드로는, 그러니까 케미컬 이너스트 백워싱 모드로는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요. 포워드 프로싱이 한 15에서 20초, 백워싱이 버텀 백워싱, 탑 백워싱, 보스 백워싱, 그 다음에 이제 소킹. 보통 소킹을 이제 뭐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이제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조절하셔야 되고요. 소킹 후에는 여기 이제 잔염소가 보통 남아있기 때문에 역세수를 이용해서 제거해서는 린스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린스는 버텀, 탑, 보스 이런 식으로다가 해줘서 이제 케미컬 이너스트 백워싱 모드를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각각 이렇게 이러한 경우들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요청하거나 제시해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모드를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트레이션 모드 중에 인아웃 모드를 약간 조금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버텀 서비스가 이제 아래쪽에서 물을 공급해가지고 중간을 통해서 이게 여가 되는 처리수로 얻는 이런 것들 이제 보통 이런 공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버텀 백와싱에서 그 백와싱 같은 경우는 처리수를 가지고 해서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드레인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약간 뭐 20초 정도 적용하면 되고요. 탑 백와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처리수로다가 해서 위쪽으로다가 보니까 이 아래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아래쪽 부분들이 중공사막 아래쪽 부분들에 오염된 걸 주로 씻어주는 거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위쪽 부분들 쪽으로 이렇게 배출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백와싱해서 역수로 해서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스 백와싱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양쪽으로 하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버튼 백와싱, 탑 백와싱, 보스 백와싱 하는데 일부는 그냥 이렇게 버텀과 탑을 삭제를 하고 제외를 하고 보스 백와싱으로다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필 공정을 통한 뒤에 다시 탑 서비스로 이루어지죠. 탑 서비스가 이제 여기 아까는 처음에는 버텀 서비스로 있으니까 한 공정이 끝나게 되면은 사이클이 끝나면 탑 서비스로 가고, 다시 이 공정이 건당이 되면 다시 탑으로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것이 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프로세스 공정에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제 디렉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여과라고 하죠. 디렉트로 피드 하는 것은 이제 피드가 이제 버텀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버텀 쪽에 들어와서 전력 여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처리수로 나가는 이런 이제 공정들을 우리가 보통 전략 여과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크로스로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버텀 쪽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처리수는 이렇게 나가고 거기에 이제 그 농축수 부분들은 다시 펌프로다가 이렇게 리사이클 해주는, 여기 크로스로로다가 이렇게 리사이클 해줘서 그 루멘 사이드 쪽의 인사이드 쪽 부분들이 유속을 좀 높여줘서 파티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오염이 적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백와싱 모드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세수가 들어와 가지고 아래쪽으로 하는 이제 버텀 백와싱, 그 다음에 버텀 백와싱 부분들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탑 백와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가서는 이제 위쪽으로 빼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클리닝 모드는 이제 그 루멘 사이드 쪽, 그러니까 피드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중공사막 안쪽에 이제 클리닝을 이제 찾는 모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닝 케미칼들이 들어와 가지고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공정으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닝 공정에는 피드 쪽에 들어오는 그 루멘 사이드 공정과 이제 바깥쪽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루멘 사이드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 클리닝 공정 쪽은 이제 루멘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필터레이트 사이트 쪽 같은 경우, 루멘 사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중공사막의 안쪽이고, 그러니까 오염되는 쪽이고, 바깥쪽 부분들은 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해주는 이런 공정도 있습니다. 인테그로스테트는 지난 그 아우딘 모드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드렸더니 여기도 비슷한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멘 사이드 피드 쪽으로 나가서는 그 안쪽으로 그 에어를 집어넣어서 그 보통 일바로다가 여기에 그 단사라든가 그 다음에 리크되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인테그로테스트에서 프로다이징 계산에 보통 일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발브를 닫고 에어를 일바로 하고 전체 발브를 닫아서 리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프레저라이드 모듈의 이제 프레저라이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홀딩 시키는 그런 공정이 되고요. 앞쪽에서 그 아우딘 쪽하고 인아웃하고 약간씩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러블 슈팅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투과 수질이 저하됐는데 투과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투과 수량이 감소하면서 투과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는
그 이제 콜로이드성 오염이라든가 미생물 오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과 수량이 증가를 하고 투과 수질이 저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멤브레인 모듈이 이제 멤브레인 쪽이 그 산화가 됐거나 어떤 미케니컬 리크 같은 경우가 생기거나 이제 단사가 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투과 수질은 정상인데 투과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멤브레인 스케일이 끼거나, 그다음에 이제 막이 건조가 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컴팩션 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투과 수질이 정상인데 투과 수량을 증가한 경우, 이렇게 리커버리가 이제 높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운전하게 되면 이제 모듈에 무리가 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절 관심을 가지고 잘 체크를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인아웃 모듈에서 바이오 파울링 된 부분들을 한번 여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중공 사막 쪽의 안쪽 부분들에서 그 안쪽에 이렇게 그 표면에 바이오 파울링이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빼과식으로 밀어내서 보니까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물에다가 밀어내니까 이렇게 하는 바이오 파울링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한 유량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바이오 파울링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이너스트 빼과신 같은 경우라도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이런 바이오 파울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분리막 필터 인아웃 모듈의 운전에 대해서 업체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리막 요가 모듈 운전은 모듈 생산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제품의 업체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